네, 반갑습니다. 오피노 마케팅의 전민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전에 우리가 크로스 사이클을 했었는데 오늘은 LTV, 그러니까 Lifetime Value에 대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웨비나 주제는 무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LTV 개선 방법. 좀 거창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프로덕트를 런칭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씩 개선해야 되고 이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남겨주셨던 Q&A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저희 이제 항상 웨비나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브랜드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오늘 했었던 주제를 기반으로 제가 또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아주 좋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피노 마케팅의 대표 전민우고요. 사실 뭐 대표라기보다는 마케팅 디렉터로 불리는 게 더 편하고 여전히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버틀넥들을 발견하고 그 버틀넥을 브랜드와 함께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얻게 됐었던 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액션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웨비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인 것 같아요. 자,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LTV 개선 방법. 자, 오늘 목차 좀 말씀드리면 사실 LTV 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올 CAC 이런 부분들 최근에 퍼포먼스 마케팅이 됐건 크로스 해킹이 됐건 다양한 마케팅 섹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지표들인데 그만큼 LTV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죠. 다만 그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LTV 개선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솔루션이나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가볍게 좀 안내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서 LTV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가 3가지 정도 짚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LTV를 상승시킨 마케터는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LTV가 먼저 세팅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지표를 개선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LTV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마케터에게,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중요성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LTV랑 CAC가 중요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지표를 어떻게 개선할까? 라는 거에 있어서는 뾰족한 어떤 실행 전략이나 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닥쳤을 때 혹은 말 그대로 우리 브랜드의 LTV가 너무 낮은 거예요. 너무 낮았을 때 뭘 해야 되지? 막상 그냥 계속 광고만 집행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해야 되겠고 내 LTV는 너무 낮고 이럴 때 이제 우리 뭘 해야 될까? 사실 이때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제가 이전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알려드렸었던 그로스 사이클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로스 사이클이라고 하면 브랜드의 성장 단계,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성장 단계를 4가지 섹터로 나누죠. 첫 번째는 PMF, 그 다음에 펀더멘탈, 그 다음에 스케일, 그 다음에 캐즘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PMF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가 를 확인하는 것 때문에 리텐션 레이트가 20에서 30% 정도, 물론 산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주 하는 뷰티나 패션 쪽에서는 20에서 30% 정도의 재구매율이 나오는가, 이제 이게 나온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PMF가 맞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 섹터인 펀더멘탈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게 되면 LTV나 CAC 이 비율을 저희가 보통 보는데 저희는 보통 3.5에서 4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CAC보다는 LTV가 3.5배에서 4배 정도 높게 나오면 펀더멘털이 잡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은 안 잡히면 그 다음 미디어 확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잡힌 상태에서 그 다음 스케일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매출 생기고 물론 신규 고객이 생기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거를 성과를 까보면 고객 한 명당의 획득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매출은 늘었지만 그게 꽤 효율적으로 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반드시 잡고 나서 스케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보는 지표가 있죠. 신규 유저의 LTV와 CAC의 비율을 보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앞단에서의 펀더멘탈을 이제 보통 3.5에서 4 정도로 봤다면, 스케일 단계에서의 신규 유저의 LTV, CAC 비율은 보통 2 정도까지 저희를 봐요. 그래서 이 미만으로 나오면 신규 유저 획득 자체가 꽤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펀더멘탈로 가거나 아니면 스케일 단계에서의 첫 고객을 만드는 프로모션이라든지 세일즈 퍼널 자체를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스케일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지표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캐즘으로 넘어가는 거고, 캐즘은 보통 이제 매스 타겟을 기반으로 한 매스 미디어를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VC라든지 아니면은 전방위적인 이제 5개 광고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즘 단계에서 이제 신규 유저를 대량으로 획득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뭐 어떤 구매나 객단가라든지 구매 전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리텐션 레이트가 신규 유저가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건강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리텐션 레이트를 다시 잡는 이 PMF 영역의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신규 유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시장이 추가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20, 30대 여성만 잡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한 바퀴 돌았더니 20, 30대가 아니라 30, 40대 뭐 여성이 새로운 타깃으로 잡혔다 라고 한다면, 이 타겟을 기준으로 해서는 다시 PMF, 그러니까 리텐션 레이트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이렇게 돌다 보면 마켓 쉐어가 늘어나는 건데, 그럼 그로스 사이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이제 LTV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LTV를 본다라는 거는, LTV를 개선한다라는 거는 결국엔 우리는 펀더멘탈 영역에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LTV를 늘리겠다라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할 때는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어떤 성과 확인이라든지 예산을 확장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행 자체가 LTV 개선 쪽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보통 확장하는 거는 LTV 개선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실행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표, 즉 LTV 지표 개선 없이는 절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 섹터로 우리가 확장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LTV 지표 개선 없이 스케일 섹터로 확장하게 되면 사실상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도 늘 거예요. 물론 신규 유저 수도 늘 거고 그만큼 회원이 늘겠죠. 그래서 마치 비즈니스가 성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이 성장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기에는 LTV 지표가 최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고객을 획득하는 비용 자체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TV 지표를 반드시 개선하고 스케일로 넘어가야 된다. 이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를 보면 LTV 나누기 CAC, 이 비율 자체가 3.5에서 4 정도보다는 높게 나와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CAC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봤을 때 3.5에서 4 정도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캡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비율 자체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 뭐 이제 저희 거의 대부분 오피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사가 대부분 뷰티와 패션 쪽에 한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3.5에서 4 정도 되나, 이제 여러분들 비즈니스라든지 여러분들께서 계신 산업 카테고리를 좀 보셨을 때 반드시 3.5에서 4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유통 쪽에 강점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직접 우리가 제조까지 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라서 그냥 수수료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5에서 4보다도 훨씬 더 높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취하고 계시는 어떤 비즈니스의 구조, BM이라든지 아니면 프로덕트에 따라서 이 3.5에서 4라는 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조를 끼고 있지 않은 뷰티와 패션 쪽을 봤을 때 3.5에서 4 정도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LTV CAC의 비율이 3.5에서 4인 이유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매하시는 제품 자체가 3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3만 원에서 3만 원에서 우리가 3.5에서 4 정도의 비율을 만들려고 하면 CAC가 만 원 정도 나와야 된단 말이죠. 만 원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만 원 이하의 CAC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웹사이트에서 전환율이 대략 1%라고 가정하면 CPC 단가가 엄청나게 낮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풀이해본 그 CPC 단가가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운영하셨을 때 나오는 CPC 단가일 수 있는지 1%라는 전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우리의 지금 LTV가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TV CAC가 3.5에서 4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를 끼지 않은 뷰티나 패션 쪽에서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대략 30 아니면 20% 정도거든요. 이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마케팅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나오려면 20% 언더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왔을 때 실제로 이제 3.5에서 4 정도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섹터에 있는 비즈니스들은 LTV와 CAC의 비율을 3.5에서 4로 맞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실제 성공 사례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LTV 계산 방법을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LTV 계산 방법은 너무 다양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 혹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LTV 계산 방법 할 때 정말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여러 가지 수학의 공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간단한 지표들만을 가지고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더라도 암산으로 빨리 그 어바웃을 캐치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동일한 방식의 동일한 방식의 수치가 나오면 그게 이제 시계열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갖느냐 상승하고 있냐 떨어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데이터라는 것도 어떤 특정 툴로 취합이 되는 거고 툴에 따라서도 동일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그 데이터의 정확성은 7, 80% 이상이면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LTV 계산할 때는 이 구매당 객단가, 이 average order value를 1- 재구매율로 나눠주시면 그게 사실 이제 LTV 계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DCF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우리의 프로덕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3년이야 라고 한다면 이 1- 재구매율로 나누는 것 자체는 사실 평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오버밸류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오버밸류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뒷단의 오버밸류들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오버밸류임을 인정하는 게 더 낫지 그 오버밸류가 얼마만큼 오버밸류 됐냐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LTV를 계산하는 방식은 구매당 평균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average order value를 1- 재구매율로 나눴을 때 나오는 그 값을 LTV라고 정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공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LTV를 높이기 위해서 분자인 AUV를 당연히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분모를 낮춰야 되겠죠. 분모를 낮추려면 1- 재구매율이니까 재구매율이 당연히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아하 모먼트 확장으로 이탈률까지 우리가 방어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LTV 자체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UV 높이기, 그 다음에 재구매율 높이기, 그 다음에 아하 모먼트 찾기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첫 번째로는 이제 AUV 높이는 방법이에요. 사실 AUV를 높이는 방식 자체가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한데 제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정 솔루션이 없어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프로덕트가 있고 즉 제품이 있을 거고 그 옵션에 보면 보통 그 제품에 대한 옵션만 나열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기의 변경이라든지 색상의 변경, 용량의 변경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개수를 조정한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사실 이 제품과 같이 번들링해서 구매하게 되면 훨씬 더 성과가 좋거나 효과가 좋거나 이런 것들 효능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아예 의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요 라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구매자 입장에서는 하나 더 담을 수 있는 요인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내에 그 제품에 대한 옵션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같이 살 확률이 높은 제품들을 계속
옵션으로 추가해 줌으로써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는 이 제품의 객단가가 낮아서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이제 계속 애드온 되는 거죠. 어떤 제품들을 더 추가시킴으로써 그 추가로 인한 또 다른 혜택도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제품에 그 제품만의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해 줌으로써 객단가 자체를 높이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옵션 추가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AOV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사실 번들링이에요. 번들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뭐 우리가 아예 그 번들링에 대한 기획을 할 수도 있죠. 뭐 이거는 베스트셀러 패키지다, 제일 잘 팔리는 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별 시즌에 맞춰가지고 시즌 번들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근데 번들링의 장점은 뭐냐면 당연히 번들링은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약간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번들링의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별 단가의 프라이스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20% 디스카운트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제품은 사실 그 이후에 20% 디스카운트 하지 않으면 안 팔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커머스에서는. 근데 이거를 어떤 기획으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명분이 있는 거죠. 묶은 명분이 있고 묶어서 디스카운트한 명분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 자체가 번들링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이 얼마만큼 디스카운트 되는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제품을 다시 판매가로 우리가 판매하고자 했을 때 허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번들링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생각해 보겠죠. 번들링에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은 거니까 어쨌건 이 가격이 원래는 뭐 30만 원짜리인데 뭐 19만 원에 판매할게 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그 가격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판매 동기가 구매 동기가 당연히 일어나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번들링을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번들링에 대한 구성 자체를 우리가 시즈널하게 계속 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가 광고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구매 단가, 객단가가 높은 번들링 상품 위주로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커머스몰에서의 구매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에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매 결제 퍼널이 있을 거예요. 뭐 상세 페이지에서 의사결정할 수도 있고, 장바구니 가서 또 결제 페이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뭐 상세 페이지에서도 우리가 이제 related product라고 해서 계속 이제 관련된 상품을 보여주지만 보통 이때 남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제 고객이 실제 장바구니까지 갔을 때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 할 수 있는 제품들을 이제 알려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산 사람이 이 제품도 같이 샀어요 라고 우리가 사회적 증거들을 계속 제시해 줄 경우에 추가로 담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장바구니나 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 가격, 그러니까 구매 가격의 이상의 구매할 경우에 우리가 메시지를 주기에도 굉장히 적절한 포인트기는 해요. 특히나 장바구니 페이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이탈은 대부분 가격 때문에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다라고 판단되면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이탈하기 마련이에요.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이탈률이 많다라는 것은 보통 가격 이슈가 굉장히 큰 게 거의 뭐 정답이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오히려 그 이탈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건데, 가격을 올리고 났을 때 혜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구매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뭐 배송을 무료로 해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프로모션들이 장바구니하고 결제 페이지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막 상세 페이지를 뒤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장바구니나 아니면은 체크아웃 페이지에 바로 담게 할 수 있는 그런 related product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AOV를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OV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 아웃모먼트를 확장하는 것에서 이제 우선 AOV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구매율 높이기인데,
재구매율 높이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재구매율을 높인다라는 거는 또 사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또 사게끔 만드는 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물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프로덕트에 대한 만족을 시키는 거겠죠. 만족도 높이는 건데, 그걸 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결국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다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시 들어올 만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높이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낼 때 그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메시지를 해서 보내지? 이것 때문에 프로모션 기획을 너무 막 밤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구매했었던 사람한테 말을 걸 만한 명분만 있으면 돼요. 그게 꼭 프로모션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만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거 돌려가면서 명분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감사. 여러분들께서 프로덕트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하게 감사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제품을 런칭한 것도 감사한 거고, 고객들이 구매해 준 거 감사, 재구매도 감사, 다 감사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이 몇 개 생산됐다, 몇 개 팔렸다, 몇 개가 어디에 진출했다, 어디에 입점했다, 어디에 수출했다, 이거 다 감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거리, 이게 첫 번째. 저는 명분이라고 한다면 감사할 명분이 제일 많고 제일 효과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좋거든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고객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의 메시지도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감사함을 표현받는 느낌으로 우리가 메시징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가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념이에요. 기념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창립 기념일도 기념일이죠. 그래서 그런 기념일들을 잘 찾아보세요. 신규 제품이 런칭한 것도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과.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의 제품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덕트 로드맵에서 어떤 마일스톤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일스톤이 달성될 때마다 사실 그거 다 성과잖아요. 그런 성과들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시즌은 사실 각각의 브랜드마다 특별한 걸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제일 쉽게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낼 메시지기는 하죠. 설날, 추석,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것들, 이런 4가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실제로 너무 편하게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말을 걸 수 있을 만한 명분을 찾는 거죠. 근데 여기에 꼭 프로모션이 있어야 되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돼요. 왜냐면 결국에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브랜드를 한번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상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예요. 그 상기가 되고 우리 메시지에 뭔가 트리거가 돼서 실제로 거기에 우리가 어떤 프로모션 메시지까지 넣고 프로덕트까지 제안이 들어간 거면 클릭하고 들어와서 그걸 보겠죠. 그 다음에 재구매를 할지 말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재구매에 대한 프로모션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우선 우리 웹사이트 다시 재방문시켰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성과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속 감사 기념 성과 시즌, 이 메시지를 돌려가면서 우리의 소식을 알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룰루레몬 그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룰루레몬은 매일같이 이메일을 보내요. 매일 이메일을 보내요. 정말. 이제 글로벌 브랜드라서 이제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극적이진 않지만, SNS나 이런 것들. 근데 이메일은 정말 잘 쓰는데, 어쨌건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매일같이 수도 없이 이메일 함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룰루레몬 이메일을. 근데 어떤 게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냥 그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그 이메일을 매일 클릭해요. 매일같이 새로 들어오는 이메일들을. 그러면서 저는 계속 룰루레몬이 머릿속에 상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은 재구매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브랜드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재구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재구매를 하려면 이미 구매했었던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브랜드가 상기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웹사이트에 들어와야 돼요. 사든 안 사든.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메시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정리를 드리면 이 감사기념이라는 거는 뭐 신규 브랜드에 대한 제품, 서비스 런칭 아니면 런칭 후에 뭐 몇 년이 우리가 경과됐다, 너무 감사하다, 아직까지 사랑해줘서 뭐 이런 것들, 몇 개가 판매가 됐다, 우리 목표 매출이 이제 돌파했다, 아니면 우리 뭐 신규 제품이 나왔는데 뭐 어떤 서비스다, 어떤 제품이다 소개해주는 것, 아니면 우리 어디 입점됐다, 수출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감사 기념할 것들이고요. 시즌 성과로 보면 뭐 명절, 어버이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너무 많죠.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계절, 여름이에요. 여름이라서 너무 덥죠. 뭐 가을이라서 너무 쓸쓸하죠. 겨울이니까 어때요? 뭐 눈이 내렸네요. 뭐 이런 것들 다 고객한테 메시징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바람이 많이 부네요. 이런 것들 다. 뭐 가정에다 휴가 시즌, 장마철 다 포함되는 거죠. 요즘에 어때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이것도 다 그냥 메시지의 명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명분을 찾으면 이 메시지를 좀 정제하고 이거를 이제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뭐 구매 혹은 미구매 고객에게 좀 나눠야 되겠죠. 구매한 고객한테 들어가는 거, 아니면 미구매 고객한테 말하는 거 당연히 나뉘어야 될 거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명분 있는 소식을 전하겠다 라고 살짝 컨셉을 좀 바꾸시면 재구매 유저, 그러니까 재구매했었던 유저들에게 우리가 메시징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그런 기획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구매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프로모션 메시지를 짜고 이제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고민하시면 되겠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모션을 기획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고자 하는 유저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것. 사실 저는 이런 메시징, 그러니까 감사, 그다음에 뭐 기념, 시즌 성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꼭 뭐 외부에 있는 고객한테만 이렇게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소식 전할 명분을 찾으면 이걸 외부한테도 알리고 내부 직원들한테도 이런 소식들을 꾸준히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내부 직원들도 이제 이런 걸 모르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뭐 브랜드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차라리 이제 이런 것들 아예 비즈니스단에서 우리가 내외부를 알려야 될 소식들을 계속 이제 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재구매를 높이기 위한 그 메시지 명분을 찾는 것도 도움이 아주 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죠. 아하 모먼트를 확장해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방어하겠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LTV 공식을 이야기했을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까 LTV 공식에는 AOV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구매율 이런 두 가지 지표만 있었는데, 아하 모먼트라는 건 결국 이탈리아를 방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구매할 확률을 더 높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LTV가 늘어난다라는 거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 모먼트 정의도 좀 들어가면, 사실 아하 모먼트는 좀 다양한 말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이 아하 모먼트를 만약에 지표화하면 뭐 놀스 매트릭이라고, 놀스 스타 매트릭인가, 그렇죠? 북극성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로사이커 쪽에서는 뭐 OMTM, One Metric That Matter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아하 모먼트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이제 프로덕트를 계속 쓰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만드는 경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커머스 기반으로 이야기하면 조직의 목표, 예를 들면 구매나 회원가입이 되겠죠. 이걸 달성함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구매해야지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앞단의 그러한 경험들,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이 할 테니까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험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아하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하 모먼트는 찾을 수도 있고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아하 모먼트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액션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액션들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아하 모먼트를 설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하 모먼트는 결국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이 고객이 공통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걸 정의하려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붙고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가볍게 좀 알아볼 수 있고, 사실 그 정말 많은 우리가 이커머스 사이트의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뭐가 아모먼트일까라고 해봤을 때, 사실 이제 이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90% 이상이 사실은 후기 소비예요. 후기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아모먼트고, 되도록이면 영상, 되도록이면은 이제 뭐 영상이나 이미지로 되어 있는 긍정적인 후기들, 이런 걸 사실 몇 가지 이제 오픈해 놓고 아예 그거를 읽기를 우리가 경험으로 유도하게 되면, 넛지를 걸어 놓으면 그 고객이 결국 그걸 소비를 하거든요. 그게 거의 대부분의 아모먼트예요, 이커머스는. 근데 이제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이커머스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 그 안에서 이제 경험들이 좀 달리하는 BM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별도의 또 이제 아하 모먼트를 찾아봐야겠지만, 크게는 아하 모먼트를 액션 기준으로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뷰 기준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액션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액션인데 뭐 7일 이내에 2번 정도의 동일한 액션을 한 사람이 구매를 잘하네? 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아하 모먼트가 되는 거죠. 7일 이내에 2번이라는 동일한 액션을 하는 유저, 그거 자체가 아하 모먼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아하 모먼트를 웹사이트나 아니면 앱에 들어오는 신규 유저가 이 아하 모먼트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UI UX를 고민하면 되는 거죠. 페이지 뷰로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이죠. 이틀 이내에 뭐 이 페이지를 10번 보는 10번 보는 사람 자체가 실제로 구매를 잘한다 라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2일 이내에 이거를 10번 하는 것, 10번 보는 것 자체가 아하 모먼트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들을 제가 기억해 보면, 동일한 브랜드인데 후기를 2번까지 소비하는 유저보다 후기를 4번 이상 소비하는 유저끼리 세그먼트를 분류했을 때 4번 이상 소비하는 유저가 급격하게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그 웹사이트에서 후기 4개 보는 것 자체가 아하 모먼트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브랜드에서 해야 될 거는, 신규 유저가 들어왔을 때 특정 카테고리의 후기를 어떻게 하면 4번 보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을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좀 보시면 요새 구글 애널리틱스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특정한 액션이나 특정한 페이지 뷰 자체가 트래킹 되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전제 조건이긴 하지만, 그걸 세팅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팅해 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액션이 어떠한 페이지 뷰가 얼마만큼 일어났을 때, 어떤 기간 안에 얼마만큼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유저랑 비교해 보면 전환율이라든지 구매 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아하 모먼트를 정의해 놓고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해당 액션이 특정 기간 내에 특정 횟수로 반복된다면 이제 어떤 행동인 거죠? 더 많은 목표 전환을 유도하는지 파악할 수 우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특정 유저에게, 사실 그 특정 유저라는 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신규 유저예요. 첫 방문 유저. 첫 방문 유저에게 먼저 그러한 액션들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경험들이 설계가 돼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UI UX 테스트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규 유저의 구매 전환율, 아니면 특정 목적에 대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 이게 이제 결국 아하 모먼트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잘 확장되고 이에 따라서 UI UX가 잘 설계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구매 전환율이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이후에는 CAC를 낮추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LTV를 높이는 거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LTV 지표를 개선한 마케터가 LTV 지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했던 마케터가 이제 해야 될 거는 AOV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 이 2가지. 그 다음에 이제 아하 모먼트를 확장하는 것이죠. 발견하고 확장하는 것.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목표가 LTV를 높이는 거야, 재구매율을 높이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목표라고 여러분들이 달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의 우선순위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고 단순하게 로아스를 높일 거야, 매출을 늘릴 거야 라고 해서 미디어를 이것저것 막 테스트해보고 소재 막 갈아 끼워보고, 근데 이제 목표 자체가 단순히 로아스 높이는 거야 라고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LTV랑 뭐 이후에 설명드린 CAC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펀더멘탈 지표예요. 이거 먼저 잡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LTV까지 다 잡으셨다면 그 다음이 CAC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혹 CAC를 먼저 잡고 LTV를 높이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LTV를 먼저 높여놓고 CAC를 잡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LTV 지표를 개선하셨다면 그 다음은 CAC, 고객 획득 비용을 낮추기 위한 마케팅 액션이 필요합니다. CAC를 낮추는 건 또 LTV 지표를 높이는 것, 개선하기 위한 마케팅 액션과 또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명한 목표, 그러니까 내가 LTV 지표를 특정 기간 동안 개선하겠다, 아니면 어디까지 개선하겠다, 아니면 CAC도 어디까지 낮추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온고잉 하려면, 쭉 성장하려면 그 요구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LTV, CAC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LTV 지표 개선하고 그 다음에 CAC를 낮추는 액션들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제 CAC를 낮추기 위한 마케팅 액션들을 좀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초반부터 이제 매스를 뿌리게 되면은 CAC를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상 이제 도달당 비용으로 그러니까 굳이 이제 도달당, 그러니까 유저 도달당 비용으로 보면은 매스를 뿌리는 게 제일 저렴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적화시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매출이 막 갑자기 나올 수는 있어도 CAC 단위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시장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러니까 유효한 시장인 거죠. 유효한 작은 시장. 그 다음에 이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시장에서 우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효한 메시지를 발굴하는 것.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발굴하게 되면 뭐 보통 이제 우리가 LMF 테스트라고 하죠. 이런 LMF 테스트를 통해서 뭐 CAC도 우리가 낮추겠지만 사전에 먼저 적합한 LTV 수준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 LTV 수준이 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CAC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LMF 테스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랭귀지 마켓 핏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로 시장에 접근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메시지들을 보통 뭐 소재 테스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테스트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메시지를 찾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LMF 테스트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후에 또 LMF 테스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LTV를 개선할 수 있는 좀 당장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렸고, CAC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저희 이제 영상에서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덤으로 또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웨비나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LTV 개선 방법, 이제 이 웨비나 어떠셨는지 최종적으로 또 평가도 해주시면 또 저희가 이후에 웨비나 할 때 더 좋은 웨비나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